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T-16 오늘의 빅매치를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씩 원희룡 후보 또 시작한다. 25만 원과 또 저런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밝힌 25만 원 어떤 내용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000원, 5,000원 합니다. 875원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물가 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 계양을에서 같이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빅매치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야당이죠. 사탕 발림식 생색만,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막 던진 것. 원희룡은 계양에 정직을 심겠다. 자기가 줄 수도 없는 돈이다. 사탕 발림식 생색이다. 또 저런다. 또 시작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5만 원,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민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25만 원씩 1인당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건데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서 펼쳐졌던 지난 선거에서는 사실 이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민생 해결에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25만 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생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민생 경제라는 말에는 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이런 게 너무 치솟아서 장보기가 겁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이 물가 잡기에 왜 더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민생 경제 해결책의 하나로 저희는 이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경제 지원책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저렇게 받으면 사실 전 조금 궁색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도 사실은 확답할 수 없는 약속할 수 없는 내용들을 민생 토론회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고 사실 거기에 드는 돈이 최소 45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산한 규모로는 거의 900조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과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 자리에서 유세를 하면서 저 말씀, 그러니까 저런 공약을 얘기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고통, 민생 고통에 누가 더 기민하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5만 원씩 주면 좋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대표가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돼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총선을 앞둔 지금쯤에 이재명 대통령은 예컨대 25만 원이 아니라 한 250만 원씩 국민들한테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답답한 거죠. 야, 정부 여당인데 지금 25만 원도 못 주냐. 나 같으면 한 250원 줬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과가 있냐면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대장동으로 내가 성남 시민들한테 2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거의 다 거짓말이고 대장동 일당들한테 뭐 수천억의 그 이익을 갖다가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장동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의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정 변호사 1,000만 원 내가 줄게 해가지고 저는 멋모르고 1,000만 원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1억짜리 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9천만 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한테는 1,000만 원 주고 그러면서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격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물가 오른다면서요. 물가가 뭐 대파가 얼마니 뭐니 뭐 사과가 얼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풀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나라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더 올라가겠습니까?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저런 이야기는 하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혁준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단서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정부에 계셨잖아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제일 고민하는 건 재정과 관련해서 사실은 균형 재정이에요. 정부 예산을 짤 때는 세입을 계산하고 세출을 먼저 계산하죠. 예상하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결정하고 그 균형을 맞춰가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부거든요. 그리해야 그 다음 정부, 그 다음에 문제없이 정부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4년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추억이 지금 생각난 거죠. 다 기억합니다. 그때 4년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표심에 영향 분명히 미쳤죠. 그러나 누구도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항의를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국적인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 정도밖에 안 났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데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났거든요. 8% 차이가 의석수가 배 차이로 벌어지는 이것 지역에서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 추억을 지금 곱씹는 것 같은데 말로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이 민심을 얻고 그리고 안 돼도 이건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다. 민생 경제 안 좋은데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다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민생 경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푸는 해법이 이것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돈은 끔찍히 아껴서 시장 시절에 도지사 시절에 과일도 식사도 심지어 머리 감는 샴푸까지도 법인카드 가지고 결제했다는 것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알잖아요. 자기 건 내놓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내도 되겠다는 것인지 지도자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국민에게 어려운 민생 경제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국민을 위로하고 싶으면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 월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00만 원 정도 돼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 거둘 수 있어요. 출판 기념회 통해서 현금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거기다 경조사 통해 가지고 지역 구민들 관계되어 있는 상면의 인물들한테 무지 걷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정말 국민 위로하고 싶으면은 22대 국회 시작되면은 민주당은 세비 반만 받겠다. 아니 70% 받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좀 믿을 수 있겠죠. 네, 박성규 차관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자 발언도 좀 보셨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셨으니 이 지역에서 맞붙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이곳 계양에 정직한 정치를 심으러 왔습니다. 제가 하는 정치는 다른 정치, 정직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5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방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골탕 먹는 이 지역의 교통,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이에 대한 불편은 25년 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해먹었던 바로 그 당과 그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의 가치를 그리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정직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계양 주민들께서 이번에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질이 다른 정치,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평가받고 선거 때만 나타나서 잡아놓은 고기, 맡겨놓은 물건 찾으러 오듯이 표를 받아가려는 그런 국민들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평소에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맞붙고 있는 이 지역 계양을 두 후보의 여론조사 보려고 대형 미디어 앞에 나왔습니다. 계양을 최신 여론조사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계양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이 지역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48%,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43%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인 것을 감안할 때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 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매경과 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원희룡 43, 이재명 48. 이 개항을의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개항을은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눠집니다. 1권역은 계산 이동과 작전 서운동을 포함하는데 이번 개항을 같은 경우는 선거구 조정에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이 대거 흡수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막상 지역별 여론조사를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 여론조사의 해석입니다. 1권역에서 47대 45, 오차범위 내에 경합하고 있고요. 2권역, 계산사동, 계양 1동, 계양 2동, 계양 3동에서도 49대 42, 오차범위 내에 두 후보가 좁혀진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선거구를 계양을이 있고 계양갑이인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좀 더 유리한 선거가 이쪽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막상 여론조사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동하고 수운동이 이번에 이제 게리맨더링 해가지고 계양을로 들어왔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2권역보다 1권역의 차이가 좁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작전동이나 수운동에 있는 분들이 여당에 대한 희구도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본선거 들어가서 어떻게 바뀔지 전체적인 지역구를 하나로 놓고 봤을 때 판세가 어떻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쫓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번 선거 판세 자체가 수도권의 판세가 야당에게 넉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혀가고 있지만 사실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는 소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개항을의 성별과 세대별 지지율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43, 여전히 오차범위 내입니다. 들어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47대 43으로 남성과 여성의 미묘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남녀 두 후보의 지지율 모두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격전이 예상됩니다. 세대별, 연령별 지지율 한번 보실까요? 자, 만 18세에서 29세 가장 젊은 층에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군요. 원희룡 후보가 우세합니다. 30대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군요. 40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고 있고요. 50대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60대부터는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이기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두 후보의 유불리한 연령대가 확연히 나뉘고 있다. 가장 젊은 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반면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짚어드렸습니다.